예. 그러면은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실감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성교육이란 뭡니까? 우리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1, 3, 10입니다. 1은 뭐죠?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거고 3은 남, 나, 일이고 10은 실제로 지켜야 될 덕목들이 10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답 쓰면 지금까지 강의 들은 거 100점입니다. 100점. 이거 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이걸 못 외우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병훈이 엄마가 3일에 집에 갔더니 5가족이 둘러앉았어요. 한 달에 1시간. 그래 놓고 이 얘기를 꺼내놓고 이 얘기를 읽어요. 아까 그거까지 했습니다. 읽는 것까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얘기를 외워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울 거냐? 5 식구 둘러앉았으면 어떻게 외울 거예요? 책 덮어 놓고 그 얘기 한번 해봐라. 잘 못하면은 너 한번 해봐라. 엄마가 했다. 내 한번 해볼게. 그래도 잘 못하면 책 한번 다시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책의 내용을 갖다 외우는 겁니다. 자, 아버지 한번 외워보세요. 아까 그 얘기 뭐였죠? 카네기 누구지? 예. 재수 씨가 아들들을 예일 대학에 보냈는데 그 보낸 아들들이 엄마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니까 카네기가 그럼 내가 편지를 써서 답장을 오게 하겠다. 대신 내기를 걸어서 답장이 바로 오면 $100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일상생활 얘기를 쭉 적고 마지막에 $5를 동봉한다고 보냈는데 실제로 $5는 보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답장이 왔는데 조카들에게 $5를 왜 보내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편지를 답장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그 $5는 $5를 조카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잘하신 겁니다. 박수해요. 아주 퍼펙트 하세요. 하나도 안 빠지게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둘러가면서 그 얘기 해보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아이들 보고 친구 이름 5개 적어. 그럼 아이들이 친구 이름 5개 적습니다. 요 친구들인데 그 얘기 다 해줘. 그 얘기 다 하고 나면은 누가 사탕 하나 줄게. 만약 친구 다 안 하면 내일 저녁 안 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외우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중요해요. 그냥 이 얘기 듣고 하면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재밌는 얘기하고 박장대서 웃죠. 열흘 뒤에 가서 걔 재밌는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 들으면 물론 생각 안 납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그냥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속에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이 얘기의 교훈은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가 교훈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교훈. 자, 1단계 읽고 2단계 외우고 그 다음에 교훈을 찾고 3단계까지 왔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다음에 4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요. 그 이야기하고 관련돼서 식구들끼리 서로 경험을 나누어요. 식구들끼리 경험을 나눕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경험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랬죠. 나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근데 엄마가 아침마다 나를 갖다가 2번, 3번 깨워야 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섭섭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얘기합니다. 나는 학교 갈 때마다 대식이라는 놈이 나를 보고 똥개 바보야 그런다고. 아, 그놈 자식 보면 기분 나빠 죽겠어. 그놈아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는 가정이 참 드뭅니다. 엄마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잔소리를 듣고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요, 식구 둘러 앉아가 이 얘기 읽고 그 이 얘기에 관한 얘기를 뭐 하면은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이 가정의 대화가 부활이 돼요. 근데 꼭 모범답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엉뚱한 얘기도 좋아요. 그 주제가, 예를 들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하는데 아이가 있다가 다른 엉뚱한 얘기 한다고요. 난 뭐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어쩌고. 그래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박수 치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요. 한 가지씩 식구 전부 돌아가면서 지킬 것을 약속을 합니다. 지킬 걸 약속을 해요. 그래 지금 경우 같으면은요.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이렇게 할게. 엄마 입장을 생각해서 내일 아침부터는 자명종 틀어놓고 내가 일어설게. 엄마 깨우기 전에 내가 일어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단한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식구 본체만치 하잖아. 그러면 아빠 입장에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럼 난 내일 저녁부터 아빠 들어오시면 대환영을 할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환영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부인은 또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은, 아, 지금까지 밤낮 쥐꼬리만 한 월급 그랬는데 아마 당신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듣기 싫었을 거야.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그 남편도 감동 먹었어요. 아, 그러면은 나도 이제부터 말이야, 집에 뭐 가전제품 고장나면 내가 다 손으로 고치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가 할게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가기로 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꼭 그거하고 관련되지 않더라도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은 좋은 겁니다. 5단계 왔어요. 6단계는요. 뭘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써가지고 수첩에 넣고 벽에 붙이고 실천을 했는지 가족들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6단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가는 겁니다. 한 달에 1시간. 그러면 아까 이 얘기처럼 친절해라, 정직해라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친절하겠다. 나는 이렇게 감사하겠다. 나는 이렇게 친절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하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죠. 이과대학 6년 다녀도 친절할 거 못 배운 걸 왜 못 배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걸 정해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왜 치과대학 6년 다니고도 간호원 칭찬하라를 못 배웠어요? 실제로 실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간단해요. 지극히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가정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드라마로 연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시겠어요? 5분?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책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둘러 앉아서 하면 됩니다. 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엄마, 일남이, 이정이. 그 다음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책이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28페이지요. 28페이지. 이게 이제 실제로 가정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 해본 거 이제 실제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회의를 리드하세요. 읽어보세요. 엄마하고 읽어보세요. 엄마하고 읽어보세요. 오늘은 카네기 이야기를 읽고 공부할 텐데 삼균이가 먼저 이야기를 읽어봐. 읽어봐 줄래? 자, 그래 해야죠. 철강원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예, 이거. 카네기의 재수는 두 아들 모두가 명문 예일대학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도무지 엄마의 편지에 답을 하지 않아서 엄마는 무척 속상해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들은 카네기는 내기를 걸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되 답장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답장이 오게 만들지. 누가 여기 $100 걸겠나? 카네기는 조카에게 지체하지 않고 편지를 썼다. 이때 카네기는 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쓴 다음 끝에 돈 $5를 동봉한다고 썼다. 그러나 카네기는 그 편지에 돈을 넣지 않은 채 보냈다.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볼 때 $5는 큰 돈이었다. 그랬더니 당장 답이 왔다. 아저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넣는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카네기는 돈을 보내주었다. 상규야, 네가 지금 읽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줄래? 카네기 조카들이 예일대학에 들어갔는데 엄마에게 편지를 안 써서 엄마가 섭섭했대요. 그래, 잘했어. 미정아, 이번에는 네가 얘기해봐. 엄마가 편지에도 답을 안 쓰던 아이들이 아저씨 편지에는 답을 했어. 용돈 준다고 하고는 돈을 안 붙였으니까 돈 받고 싶어서 답을 쓴 거야. 야, 이정이 잘했다. 모두 박수 치자. 이야기 재밌니? 네. 그럼 이 이야기를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최고야. 이제 너희들 모두 이야기를 들려줄 친구 이름을 5명씩 써봐. 적었어요. 준식, 일수, 철수, 명재, 순이. 미정이와 상규도 친구 5명 이름을 벽에서 붙여놓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하나씩 지워. 다 끝내면 상 줄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엄마에게 자주 편지 써라는 거예요. 엄마는 몇 번 편지를 써도 답을 안 하면서 아저씨는 돈 준다고 하니까 바로 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훈을 얘기해 볼게.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엄마는 자기가 편지 받고 싶으니까 자꾸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어. 카네기는 상대방 대학생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았단 말이야. 아마 대학생들이 갖고 싶은 것이 용돈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답이 온 거란다. 고마워요. 아빠가 말씀하신 교훈을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해보렴.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엄마에게 말씀드릴 때는 엄마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것을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자리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좋았어. 이달은 이 교훈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쳐보자. 상규야, 내가 선처를 엄마와 얘기할 때는 엄마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역지사지. 자, 이 교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자.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셨지요. 춘식이는 좋은 친구이고 제수리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춘식이는 항상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인 반면에 제수리는 언제나 자기
내가 처음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몰라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내 입장을 헤아리시며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어. 우리 언니는 그 시어머님이 엄하셔서 실수를 하면 크게 꾸지람하셨기 때문에 친정에 와서 자주 우는 걸 봤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른단다. 나는 네가 커서 전에 유치과에 다니다가 지금은 보치과에 다니는데 유치과 유박사는 간호사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야단치고 나무랐어. 그러니 석 달마다 간호사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것도 전부 유박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 반면 보치과에서는 고박사가 치료하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박간호원 우리 병원에 온 지 얼마 됐지? 석 달 됐습니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잘하나? 난 박간호원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왔다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최 박사도 박간호원 칭찬을 많이 하더라. 보치과는 4, 5년 된 간호원들이 많아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를 모두 맡는다. 고 박사는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들만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유치과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유 박사는 간호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반면 고 박사는 간호원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병원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거란다. 그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교훈을 배웠으니 우리 식구 모두가 한 가지씩 이 교훈을 실천할 약속을 하자. 저는요 엄마 입장을 생각해서 엄마가 아침에 깨우시지 않아도 알람을 켜놓고 스스로 일어날게요. 저는 아빠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아빠는 우리 식구 먹여 살리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시는데 우리 식구는 모두 아빠에게 불평만 하잖아요. 섭섭하실 것 같아요. 내일부터 전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시면 열렬히 환영할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이거 감격스러운데? 여보, 나도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울 거고 고장난 전기 제품 모두 고쳐줄게. 이제 우리 집은 서로 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겠네요. 저도 당신 입장을 생각해서 돈 못 번다는 불평은 안 했네요.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만 돼. 어떻게 꼭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실천할 일을 발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사람을 대하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음 벽에다가 크게 써붙이겠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 라고요. 저는 카드만한 종이에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겠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어놓고 아침마다 읽어볼래요. 모두 다 벽에도 써붙이고 카드에 써서 지갑에도 넣고 수첩에 써서 아침마다 읽어보도록 하자. 온 식구가 모두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두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약속한 일을 실천했는지 반성해보기로 하자. 그러면 다음 우선교육회의 때 반성을 해보고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그 이유를 검토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일 넘기 어려운 고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과연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 그걸 할까 이겁니다. 과연 어머니 할까? 그런데 못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텐데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못하는 이유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걸 내가 앉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처방은 이겁니다. 어머니가 선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둘러 앉아가지고 이 얘기 읽고 이 단계 다 안 밟아도 됩니다. 그냥 이 얘기 읽고 서로 이 얘기 외우고 그냥 생각난 대로 이 얘기하고 뭐 하나씩 하기로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 선생 되려고 그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우선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차츰차츰 늘고 자신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설문지 다 나눠줬는데요. 이걸 직접 집에서 해보고 싶다 하겠다
하는 사람은 설문지 왼쪽 귀석에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20몇 분이 오셨으니까요. 한 달에 1시간씩 어머니들 모아놓고 직접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럼 그 실습한 걸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실습해오고 집에 돌아서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내면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인터넷 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적어서 내시면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시간 어머니들이 모여라 실습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실습해보고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이래서 이걸 가지고 116단계라 그럽니다. 116단계. 일일이 중요해요. 한 달에 1시간요. 이거 할 수 없어서 못해요, 모두 다. 한 달에 1시간.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한 달에 영어를 300시간 합니다. 근데 1시간 하라는데요. 그거 왜 안 해요? 그런데 한 달에 1시간. 6은 뭐냐? 그러면은 6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6단계예요. 이야기를 읽는다, 이야기를 외운다, 교훈을 찾는다, 경험을 나눈다, 실천 아이를 정한다, 실천을 점검한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해봐요. 이야기를 읽는다, 이야기를 외운다, 교훈을 찾는다, 경험을 나눈다, 실천할 일을 정한다, 실천을 점검한다. 한 번 더요. 이야기를 읽는다, 이야기를 외운다, 교훈을 찾는다, 경험을 나눈다, 실천할 일을 정한다, 실천을 점검한다. 만약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이요, 학교나 가정에서 남에게 친절하게 해라 하는 것을 이 단계를 다 밟아서 했더라면 친절했을 겁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단계가 중요해요, 이게. 만약 인삼이 값이 싸고 맛이 좋고 몸에 좋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먹는 게 바보죠. 왜 안 먹어요? 값 싸고 맛있고 몸에 좋다는데 왜 안 먹어요? 그게 웃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인성교육은요, 값이 싸고 맛이 있고 몸에 좋아요. 값이 싸다는 건요, 한 달에 1시간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1년만. 물론 3년씩 되풀이하면 좋지만 한 달에 1시간씩 1년만 하면 돼요. 싸요. 한 달에 1시간씩. 그 다음에 맛있어요. 맛있다는 건요, 재밌다고 해요. 이 얘기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얘기만 내가 죽자 사자 모았어요. 6년간을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몸에 좋다.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인성교육 집에서 하면 다 아이가 달라져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싸고 맛있고 몸에 좋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구교육위원회 관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관할인데 2007년에 부산의 동래교육청의 교육장님이 내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동래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1년 동안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동래교육, 부산의 서울서 부산을 7번인가 8번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엄마들에게 강의를 하고, 한 달에 1시간씩 실천하고자 하는 어머니 손 드세요. 그러니까 949명의 어머니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949분의 어머니들이 다 어느 학교에 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달에 1시간씩 인성교육 매뉴얼을 나눠줬어요. 이 달에는 이렇게 교육하시오.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은 한 달에 1시간씩 어머니를 직접 모았어요.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949명의 어머니들이 1년간
집에서 한 달에 1시간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수기를 썼어요. 수기를 쓴 것이 이 책입니다. 책이 한 권이에요. 어머니들 수기를 썼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나는 이 수기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진짜로 아이가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는 내 스스로가 놀랐는데요. 자, 한번 보겠어요. 서면초등학교 1학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박수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참 좋네요. 저 음악 소리가 이 이야기의 전주곡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전주곡이 필요했어요. 서면초등학교 1학년이요.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정광호의 어머니 김양순 씨가 쓴 겁니다. 길게 썼는데 아주 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성교육이 나에게, 아니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말을 듣기보다는 항상 내 입장과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던 제가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엄마부터 변한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되찾아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동네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내인데 고맙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오늘 또 감마 이야기를 펼쳐들면 아이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감마 이야기 정말 고마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이들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난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엄마가 공부시켜준다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서명초등학교 1학년 유수진의 어머니 이강희 씨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참가하게 된 인성교육 연수가 이렇게 많은 변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신 하하호 웃음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집이 되었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서명초등학교 1학년 한상진의 어머니 박경자 씨. 아무튼 그날 이후 우리 가정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감마 얘기 읽기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우리 가족만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게 됐다. 요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싫어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교장 선생님의 소감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이 쓴 양반이 교장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퇴임하고 보니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인성교육의 문제는 나의 마음을 항상 무겁게 하였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용태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얻은 것은 인생교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다른 강의와 달리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는가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에 색다름을 느꼈고 동시에 실현 가능성도 있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관심 있는 퇴임 교장님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이용태 회장님의 강의 지도와 예화 자료를 활용한 인성교육 지도 실습을 수차례 해보면서 부모들이 의지만 있으면 부담되지 않는 적은 시간에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뜻을 같이 하는 퇴임 교장님들과 함께 인성교육 실천 추진단을 결성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가정을 만들어 보고자 주로 초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1학기에
서울에 실시한 학부모 연수 인원은 7,000명에 이른다. 우리 인성교육 실천 추진 단원은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라도 미래 꿈나무러들이 밝고 바르게 자라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뿌듯함에 벅차 있으며 이를 이끌어 주시는 요 내 얘기했네요.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 윤웅섭 전 서울고등학교 교장,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맨 처음에 내가 강의했지만 자기네 둘러가면서 서로 가르치고 옆에 비판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150번 하고 10,000명의 어머니들이 교육을 했어요. 이 금년에도 이건 계속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 효과가 나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집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달라져요. 안 할 이유 없잖아요. 싸고 맛있고 효과 있는 인삼을 왜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정말 안 하는 이유는 한 달에 1시간이 아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이 얘기 같이 읽고 생각난 대로 떠들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하기로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이 공식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은요 3가지 보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스토리텔링,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116 단계를 밟아가면서 130 목표를 실천하는 겁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인생의 목표를 정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인생을 정하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주일을 택했습니다. 한 달에 1시간 택해가지고 그 한 주일 동안에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실습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교육하는 목표가 뭡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자식을 교육합니까? 자식을 교육하는 목표는요, 성공하라고 교육을 해요. 행복하라고 교육을 해요. 성공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해요. 엄마들은 자꾸 성공하라만 그러는데요. 성공보다 행복이 중요해요. 대통령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재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자살했잖아요. 유명한 사람 최진실이요. 얼마나 이뻐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중요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복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진짜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하고 잘 같이 해야 돼요. 사회에 대해서 공헌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목표이래요. 그럼 내 아들의 목표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이따 시간이 있으면 요 얘기는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남 나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남하고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정한 것은요.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 사람과 대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대하라. 사람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려 3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들 가르치는 집에 가서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인관계,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도 좋고 친구하고 관계도 좋아요. 3가지 중요한 거 한번 써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써놓고 나중에 고쳐도 됩니다.
자, 그만요. 이렇게 해서 집에 가셔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인관계 원칙 세 가지를 정하고 아이들 보고도 사람하고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일러줘야 됩니다. 내 친구하고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선 적어보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둘러 앉아서 회의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됩니다. 한 1년쯤 가면은요. 맨 처음에 아이들 서툴러요. 한 1년쯤 가고 나면은요. 그걸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그만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요. 나는 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써서 봤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라. 어려움을 극복하자. 행복한 마음을 갖자. 반듯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나 스스로 다스리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에는 어려움을 극복한다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 토요일이든가? 첫째 토요일 7시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테마는 어려움을 극복하자 하는 게 테마입니다. 이걸 이제 6단계를 밟아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인생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패하다 가끔 성공 한번 하고 실패하다 가끔 성공 한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는 어른의 입장으로 봐서는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은 마음가짐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들 좌절해요. 1등 하고 싶은데 3등밖에 못하죠. A 대학 가고 싶은데 B 대학밖에 못 가죠. A 회사에 가고 싶은데 C 회사밖에 못 가죠. 이쁜 아가씨 보고 장가 가고 싶은데 친구가 뺏어가 버렸죠. 내 친구가 돈 가져가지고는 돌려주지도 않을 분들은 전화 연락도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인생이라는 건 실패 연속이에요.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미리 가르쳐 주면은요. 마치 왜 이렇지 않습니까? 막 비가 오잖아요. 그 마당에 빗물이 쌓이죠. 어딘가는 흘러가야 됩니다. 빗물 어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요만큼 파놔두면 골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다 보면 불행한 길이 닥쳐요. 그런데 어른이 미리 이렇게 길을 파놔두면 골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1시간씩 하는 인성교육 중에 나에 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 하는 걸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자, 어려움을 이겨라. 이게 이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달의 교훈에 이 얘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에 한국은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6강 붙었는데 8강 떨어졌어요. 허정무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허정무는 아쉬워요. 그게요. 가슴이 아파요. 이동국은 마지막에 찾아온 득점 찬스를 수없이 상상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 이영국이는 볼 차고 하다가 키퍼하고 둘이 맞섰어요. 그러니까 볼 찬 치고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탁 찼더니 키퍼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동국이는 무지하게 슬픈 거예요. 마지막에 찾아온 득점 찬스를 수없이 생각해가지고 키퍼하고 둘이 맞서서 빵 찼더니 들어갔다. 이걸 밤낮 꿈꿨는데 키퍼가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났다. 박지성은 뭐라 그러냐면은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대등하게 싸워서 세계와 격차가 좁아졌다.
긍정적이에요. 이영표는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한다. 텔레비에 나왔던 겁니다. 허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의 경쟁력이 너무나 좋다. 이번 대회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음 대회를 기대하자. 허정무 감독이 두려워하지 말고 유쾌하게 하라고 해서 즐겁고 재밌게 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은 이 중에 어떤 태도를 받기를 원해요? 당연히 이영표죠. 당연히 이영표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없는 좌절을 걷는데 좌절 걷다가 축 늘어져가지고 엄마나 밥도 안 먹고 아무리 달래봤던들 뭐 눈도 잘 안 뜨고 뭐 친구 전화 왔다고 싫다 그러고 들어놓는 하고 대학 시험 떨어졌어요. 이놈이 엄마 걱정 마. 엄마 알다시피 내 최선 다했잖아. 그럼 됐잖아. 요 다음에 내 요 대학 갈게. 서울대학 나온 놈도 별 볼 일 없는 쎘고 삼류대학 나와서 장관하고 재벌도 되더라. 걱정 마. 이런 아들하고 여러분 어떤 아들을 원합니까? 그게요. 타고난 DNA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면은요. 막상 고1 되면 고리 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이에요. 어느 집안도 대학 시험 주다 좌절해서 폐인된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5천 내에 그 사람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5천 내에 한두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다 떨어져가지고 서강대학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서울대 떨어졌다고 해서 싸매고 밥도 안 먹고 인간이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인간구실을 못해요. 얼마나 많아요. 나는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다 미국 갔어요. 박사학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못한 사람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박사학위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숨어버려요.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도 몰라요. 미국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요. 실패한 놈이 야 박사내가 떨어지면 장사해가지고 박사하면 내 밑에 쓸래?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큰 거 차려가지고 박사를 5명 6명 갖다 쓴다고요. 내가 박사보다 낫잖아. 이런다고요.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차이가 어딘지 알아요? 미리 홈을 파놔두면 그렇게 사고하게 됩니다. 안 가르치면은요, 좌절할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 내일 때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요. 박수 해주세요, 박수. 자, 이렇습니다. 나는 컴퓨터쟁이니까 컴퓨터 비유를 드리겠어요. 컴퓨터라는 거는요,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계가 이 컴퓨터입니다. 사람도 컴퓨터입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요, 생각을 해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했어요. 이게 외부에 들어온 자극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프로세싱입니다. 프로세싱,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바탕 쏘버립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사람도 꼭 컴퓨터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사람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요, 옛날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려요.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를 당하면 생각을 안 해요. 반응해버리죠. 주먹이 들어오면은 한 대 쳐버립니다. 생각지도 안 하고요.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생각지도 안 하고 대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프로그램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프로그램 돌려야 돼요. 그래서 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꼭 붙어야 한다는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음 먹고 있어요. 딱 떨어졌어요. 이 생각 안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꼭 서울대학 가는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2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2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떨어졌다. 프로그램을 고쳐야 돼요. 뭐라고 고치냐면은
붙었으면 좋았는데 최선을 다했으니 유감은 없다. 차선책을 찾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데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사고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놓는 것하고 안 가르쳐 놓는 건 천지판입니다. 나는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오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안 고쳐요. 그럼 바위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고치면은요, 내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으면 오직 좋았으랴. 그러나 필경 나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죄하자. 내가 평범한 인간이 돼서 못나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1,000억 먹었는데 나는 50억밖에 안 먹었습니다. 좀 관대하게 봐주십시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50밖에 안 됐으니까 남은 인생 또한 그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이 울면서 용서했을 거예요. 와, 불쌍하다. 저거 봐줘야지. 그랬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고쳤으면. 프로그램을 안 고치니까 밥 위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걸 보고 우리는 놀라 자빠졌는데 사람이 하는 일상생활에 보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간단한 걸 몰랐어요. 왜 이 사람 여기다 내놨는데 그러면요, 이 사람이 한국일보에다 글을 썼어요. 연초에. 뭐 많이 썼습니다. 많이요. 썼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많은 글 여기 보면은요, 자기 어머니가 처녀 때 알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땅에 파묻어 버렸대요. 그런 걸 이모가 파가지고 뒷산으로 도망가서 그게 뽀빠이래요. 지가 편지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무슨 요란해요. 여기 보면 6살 때야 그런 말을 시작해서 12살까지 12살 때까지 8가지 성인병을 다 앓고 3살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13살에 아령을 시작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못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마음의 프로그램을 고쳐서 이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요, 부잣집에 태어나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는 키 작지 까맣지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까맣고 못생기고 작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랴. 작은 못도 큰 못처럼 쓸모가 있는 법이다. 얼마나 성숙한 생각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름지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행복과 건강은 내 공장에서 내가 만든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한 건 누가 줘요? 내 공장에서 내가 만드는 건 내가 공장장이라 이겁니다. 나는 아령하고 코미디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뽀빠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은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을 극복하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 들려주고 아이들 보고 외우라 그러고 소감 얘기하라 그러고 니는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고 그걸 지키고 하면은 그러면 아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에 탁 떨어졌을 때 미리 길을 파놨으니까요. 그때는 그럽니다. 그 대학에 붙었으면 오직 좋았으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유감은 없다. 차선책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나 했습니다. 뭐 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자 했어요. 나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는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이 교훈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요.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아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좋아. 행복한 마음 가지는 거 좋지. 행복한 마음 갖습니까? 안 해요. 마치 친절해라 하는 걸 이과대학 6년 다니면서도 못 배운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6단계를 밟아요. 6단계를 밟아요. 그럼 먼저 이 얘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77페이지 폈어요. 폈어요? 그러면 77페이지를 이제 아이 보고 읽어라 그래야 되든지 어머니가 읽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지영식 씨는 내가 연구소에 있을 때 나의 운전기사였다. 나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운전기사라는 직업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 자리가 생계를 보장해주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운전기사의 직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 나는 그를 세계 최고의 기사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즐겁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중에는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낮 신세 타령이나 하고 모시는 분 흉이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피곤하고 사고도 냅니다. 결국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밤낮 자리를 옮기는데 그럴 때마다 근무 조건이 나쁜 대로 미끄러집니다. 내가 연구소를 그만두게 되자 지영식 씨는 소장의 이사가 되었고 소장이 장관이 되면서 산하기관으로 옮겨갔다. 거기서 차량 관리를 하는 관리직으로 승진을 한 다음 정년이 되자 그의 성실성을 아끼던 직장에서 그 건물의 청소 용역을 주어 청소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지난 정초에 세대 2차차 대왕으로 찾아와서 또 한 번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새벽에 직원들과 동시에 출근을 해서 제일 위층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층을 돌아보면서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저는 검소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싼 값으로 청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영식 씨 이야기 여러분이 다 읽으셨습니다. 읽어라 한 단계를 이제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외워라 하는 단계인데 책 덮어놓고 지영식 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책 펴놓고 다시 한번 읽자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멤버들이 다 그 이야기 읽을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그 속에 들은 교훈을 빼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교훈은요. 행복한 마음을 가져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인생을 사는 목표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행복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이야말로. 그러니까 지영식 씨가 내 운전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지영식이 불러가지고 내 이 책에 당신 얘기 쓰려고 그러는데 지영식이라고 이름 써도 좋으냐? 왜냐 그러면은 당신 지금 사자인데 새로운 사돈이 보면 말이야. 아, 우리 사돈이 사자인 줄 알았더니 운전기사였네. 그러면 곤란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영식이 말 쓰세요. 지영식을 쓰세요. 그래서 지영식을 썼어요. 그런데 지영식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보기에는요. 세계 최고의 운전기사였어요. 어디든지 내가 가면은 탁 와 있습니다. 뭘 시키면 걷는 법이 한수 띱니다. 항상 밝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날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저는요, 참 내 동료들 보고 난 딱하게 생각합니다.
내 동료들끼리 모여 앉으면 신세 타령하고 자기 모시고 다니는 사람 흉보고 오만 상을 찌그리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 자리 옷에 뭐 입고 자꾸 바뀌는데 바뀔 때만 전부 나쁜 자리로 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자리가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6.25 사변 때 우리 아버지가 없어지고 우리 엄마 혼자가 길가에 좌판 놓고 뭘 팔았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그때 배불리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또 저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켰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연구소에서 내 아이들 대학 학비까지 다 대주잖아요. 공부해요. 행복합니다. 뭘 더 이상 바랍니까? 저는 바라던 모든 게 달성됐으니까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연구소 그만두고 이 사람이 소장 운전수가 되는데 소장이 장관이 돼서 장관 운전수로 갔어요. 하도 잘하니까 장관이 그만두면서 산하기관에다가 운전기사로 보냈어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 산하기관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총무과 직원으로 매겼어요. 열심히 하니까 정년퇴임할 때 이 건물의 청소용역을 하라고 줬어요. 청소용역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이름이 사장이지만은 자기는 월급쟁이하고 꼭 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누구보다도 미리 출근해가지고 제일 꼭대기 층에부터 청소하는 아주머니 위로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위로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위로하고 지하에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보일러 하는 친구하고 같이 아침 먹고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공공기관에서 청소를 입찰합니다. 입찰하러 가면 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처럼 경비 적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회사가 늘어나요, 입찰이. 그러니까 서울 쉴 때마다 내인데 인사로 올 때마다 조직표를 들고 오는데 점점 커집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에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아들인데 들려주세요, 아이들에게요. 여기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은 뭐냐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욕심을 줄이면은 행복해져요. 욕심을 줄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 수입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고 욕심을 가지면 불행해요. 50만 원 벌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난 무척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첫째 조건은 바라는 것을 적게 하면은 행복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요새는 미국의 인류대학 강의를 집에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나 요새 예일대학 교수가 하는 심리학 강의를 요새 듣고 있는데 마침 행복 얘기를 했어요. 예일대학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하고 어디가 행복하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잘 사는 사람과 더 행복하고 못 사는 사람이 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불행하고 방글라데시가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 사람들이 행복한가 하고 지금 행복하고 조사했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외부 조건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즐겨드는 보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졌고 세종대왕이 못 가졌던 거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고 세종대왕 못 가졌던 거예요.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바나나, 아스피린. 그렇게 쳐놓고 보세요. 세종대왕이 더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부자라고요. 여러분 훨씬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왜요? 옆에 친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 내보다 좀 나았다면 나는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요, 나이 80이 돼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두 다리가 성하다는 게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걸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무실 4층에 있는데 내 친구 4층 못 올라와서 지금 못 오던 친구 많아요. 그래서 난 계단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와, 행복하다. 내가 올라갈 수 있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합니다. 내 처남이 내하고 동갑인데요. 완전한 전백이에요. 못 들어요. 종이를 써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요새 듣긴다는 데 대해서 무척 행복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들으면서 와, 나 참 행복하다. 내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리가 좀 꼬부러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얼굴이 휘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눈이 좀 작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코가 오똑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이 어디 있는데? 언제 행복해지는데? 대학에 1, 2대학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 내가 듣는 강의에서 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 수준이 이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 수준이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난대요. 항상 명랑하고 휘파람 불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밤낮 찌그러 해만 차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이 레벨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좋지 않은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 늘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2달 동안 행복하대요. 그 달 지나면 옛날 레벨로 꼭 내려간답니다. 옛날 레벨로. 내려간대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이 바짝 부어져서 목밖에 못 움직여요. 한 6개월 동안은 불행하대요. 6개월 지나면 옛날 상태로 돌아간대요. 행복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권 당첨돼서는 무척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2달 동안만 행복해요. 다리가 부러지면 무척 불행하겠다. 아니에요. 6개월만 지나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중요한 행복이라는 게 전혀 바깥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걸 좋아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나쁜 거는요, 굉장히 나쁜 줄 알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삼보 컴퓨터가 상장이 돼서 한국 최고의 우량 기업이 됐다 하고 발표 났을 때 별로였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드루넷이 미국 주식회사 상장이 돼서 우리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내 개인 재산이 1,0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럼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보물을 놔두고 몰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행복하다를 한다 5가지는 항상 쳐보세요. 행복한 건 5가지 한번 쳐봐요. 그리고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거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내인데 지금 이 얘기 듣고 지금 처음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요.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자,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약속한지 압니까?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지상의 낙원이 뭔지 알아요?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겁니다.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겁니다. 지금도 이북에 사는 사람은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최대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부 이 밥에 고깃국 안 먹잖아요. 이 밥보다는 현미 먹어야 되고 밥 많이 먹으면 살찌가 안 먹고 고깃국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니까 나물국을 먹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전부 지상의 낙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행복 안 해요? 죽으라고 행복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행복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나 일 중에서 우리가 남에 대해 가지고는 뭐 배웠죠? 남에 대해 가지고는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 배웠어요. 나에 대해서는 뭘 배웠죠? 어려움을 극복하라, 행복하라 두 가지 배웠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 한번 써보세요. 지금 두 가지 그대로 쓰면 그건 공짜로 먹고 하나만 더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덕목을 한번 써보세요. 자, 됐습니다. 집에 가서 완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 보고도 쓰라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 겁니다. 그게 뭐, 완벽한 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고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잘 쓰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아이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에 지형식이 얘기 들었는데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소크라테스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소크라테스 얘기는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친구하고 여럿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게 누가 소크라테스 보고 물었습니다. 야, 친구하고 한 집에 사니까 복잡하고 재미없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하는 말이 아니야. 친구하고 같이 사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서로 도움도 주고 좋아요. 친구가 다 흩어지고 소크라테스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친구 물어봤습니다. 너 친구 여럿이 있으면 좋다더니 지금 혼자 있으니까 불행하지? 아니, 난 지금 무척 행복해. 왜? 아, 이 많은 책을 현재 내 혼자 다 보고 앉았어.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아래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서 물었습니다. 너 아래층에 사니까 위에서 뭐 던지고 뭐 해서 불행하지? 아니, 난 참 행복해. 아래층에 사니까 뒤뜰 터밭도 있고 출입도 쉽고 참 행복해. 근데 위층으로 바꿔서 위층에 올라갔어요. 그래 와서 물었습니다. 나 아래층에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지금 위층에 오니까 불행하지? 아니, 위층에 오니까 멀리 보여서 좋고 조용해서 좋고 위층이 좋다고. 어때요?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여기는 세 가지를 열정적으로 생각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새로 들어온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뭘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은요, 어머니들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부 내 학부모 지원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교육관서에다가 학교에다 전부 다 창의 인성 교육을 하라고. 창의 인성 교육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중고등학교 교육 간부들이 전부 창의 인성 교육 한다고 야단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성교육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인생교육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건 도덕교육이고요. 인생교육이라는 건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그 세상을 사는 법은 남나 일 세 가지 아닙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의적으로 일한다 하는 게 일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창의 인성교육 하는데 창의라는 게 우리 인성교육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의교육을 할 것이냐. 예를 들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가진 책 97페이지, 이번에 맞는가 모르겠어. 9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정주영 회장? 예. 자, 그러면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가 교훈입니다. 먼저 이 얘기 읽어야죠. 6단계를 봐서요. 116입니까? 한 달에 1시간, 그러니까 첫째 주 토요일 날 7시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읽고 같이 따라서 하는 걸로. 적주영 회장. 시작. 1971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신이 나는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에 이론으로 울산에 초대되어 벌판에서 정주영 현대부동산의 브리핑을 들었다. 정인들과 나라를 가리키면서 저기에 보도서를 짓고 큰 배를 건조할 것입니다. 이미 26만 톤짜리 거대한 배 2척을 그리스로부터 주문받아 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였다. 바다에는 조수소처럼 생긴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바다와 모래가 있을 뿐이었다. 황당한 소리처럼 들렸다. 이어서 그는 말했다. 주문을 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든 식재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건물과 공장을 지어보았는데 배라는 것은 물 위에 짓는 공장이므로 그걸 만드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그는 설계와 품질 보증은 영국에 어디 있는 회사에 맡길 터이니 그 회사를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첫 주문을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줄 것이고 가장 사무소도 충분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문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주문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돈도 껐습니다. 이제 배를 만들 일만 남았는데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읽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 다 댁에 돌아가시면은요, 남편부터 시작해서 5사람인데 이 얘기 들려주세요. 그런 게 자있게 됩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교훈을 찾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네요, 벌써. 40년 전에 나는 그때 아주 새파란 연구원일 때 정주영 씨가 울산에 우리 키스트 연구원들을 3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버스를 보내와가지고 다 갔는데 모래바닥에다가 그냥 의자를 놓고 우리가 다 앉혔어요. 그리고 정주영 씨는 이런 보드 하나 앞에 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보고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래요. 봤어요. 바다고 모래판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주영 씨 말하기를 저기다 조선소지 있습니다. 황당해요. 무슨 그게 조선소가 되냐. 그랬더니 더 황당한 소리예요. 이미 배를 2척 주문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사는 히랍의 선박왕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안 만나 주려는 걸 백반호 노력을 해서 만나러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랬대요. 회장님, 다음에 회장님이 사실 배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있다가 한국에 배 만드는 소리 못 들었는데 배 만들어 본 일 있어요? 없습니다. 배 만들 줄 알아요? 모릅니다. 아니 여보시오. 배를 만들어 본 일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볼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굉장히 크고 좋은 배인데 당신이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정주영 씨 말이 내 얘기 다 들어보고도 회장님이 내인데 배 안 사면 회장님이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래 어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얘기하죠. 저는 배는 안 만들어 봤지만은 공장은 수없이 지어봤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요, 땅을 파고 파일을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시제 기초가.
배 만든 사람 봤더니 물에다 철판 갖다 턱 놓고 그게 기초공사에 다예요. 그 왜 건물 올리는 거야? 공장이나 배랑 뭐가 달라요? 왜 내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된다고. 그러나 배는 하시는 우리가 만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회장님이 지정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설계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회장님 뜻에 맞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를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하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회장님이 지정하는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감리 회사를 지정하면 그 감리 회사에 감리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때문에 우리는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배값을 엄청나게 싸게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 주문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회사에 주문서 들고 가지고 은행에 돈 껐어요. 돈도 없죠. 돈 껐어요. 그 은행에 돈 꿔가지고 설계사 시켜서 설계하고 감리사 채용하고 배 짓는 거야 뭐 공장 짓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뚝딱거리 지어가지고 그래서 조선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삼성도 뽐보고 만들고 대우도 뽐보고 만들고 해서 한국이 세계 제일의 조선 국가가 된 겁니다. 세계 제일의 조선 국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배워야 될 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창의적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남은 다 요래요래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창의예요. 건설회사 사장들은 전부 다 하는 패턴이 딱 정해 있습니다. 땅 싸게 사가지고 관리들인데 교섭해가지고 지목 바꿔서 은행에 돈 꿔가지고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아파트 손님인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 짓고 이게 그러니까 죽자 사자 어디 땅 좋은 거 보러 다닙니다. 근데 정주영 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물 위에 지으면 어떠냐? 산꼭대기 지으면 어떠냐? 미국 가서 지으면 어떠냐? 독일 가서 지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간단해요. 다른 사람 전부 다 국내에 땅만 보러 다니는데 이 사람은 물 위에다가 건물 지으면 어떠냐고 생각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게요. 항상 어제 일 오늘 하고 오늘 일 내일 하고 내일 일 모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항상 생각해 보면은 뭐가 다른 게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창의입니다. 창의라는 게.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데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답은요. 남보다 다르게 생각하랍니다. 자, 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맥도날드 얘기하겠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 세계에 햄버거를 파는 세계 햄버거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미국에 흔히 빠진 게 햄버거 가게입니다. 우리나라 우동 가게만큼 많습니다. 골목마다 뭐 햄버거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맥도날드 햄버거는 다른 햄버거 가게하고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다른 햄버거 가게는 다 어떻게 하면 햄버거를 돈 적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아서 이익 많이 만들느냐 걱정하고 앉았는데 맥도날드는 이렇게 한 겁니다. 햄버거에다가 일전도 이익 붙이지 말고 햄버거 만들어 팔자. 그러면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햄버거 될 거 아니에요? 이익 안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대신 햄버거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햄버거 먹으면 반드시 콜라나 커피를 같이 마시죠.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콜라나 커피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된 거예요. 이익이 거기서 남아요. 어때요? 아이디어 괜찮죠? 이 아이디어 여러분도 살려서 한번 해보세요. 우동 가게 당장 시작해요. 일전도 남기지만.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가 세계에 그냥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싸게 파는데요. 그러니까 햄버거 사 먹을 사람이 다 그거 오죠. 근데 커피와 콜라는 남하고 똑같이 받는다고요. 그 커피 콜라 장사라고요. 햄버거를 구실로 해서 커피 장사를 한 겁니다. 어때요? 간단한 아이디어죠? 간단한 아이디어. 간단한.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한 얘기 하나 할게요. 내가 직접 한 얘기.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키스트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키스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파병해줬기 때문에 존슨 대통령이 선물로 연구소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게 키스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 있는, 해외 다 나가서 박사한 사람들, 한국에 돌아올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월급을 대학 교수에 3배 정도 줬습니다. 박사들. 그러니까 내가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랬어요. 우리 식구가 부양가족이 많아요. 동생도 전부 다 공부시켜달라고 올라오고, 사촌도 올라오고, 뭐 다 와서 그 월급 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서 계산해봤더니 한 달에 3만 원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느냐 그러면 부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연구소에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 시켜야죠. 그래서 부업을 하되 누구 시켜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창의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 그게 창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흔한 거 하자. 보통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한 거 하면 경쟁심하고 이익 안 남잖아요. 남 안 하는 걸 해야죠. 근데 나는 흔한 거 하자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달리 생각하는 그 차이가 적이잖아요. 왜 흔한 거 하자 그랬냐 하면은 내가 직접 못하니까 남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흔하다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 많다는 거예요. 손님 안 많으면 흔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천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동 가게, 그게 전부 천재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동 가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이 다른 집에 안 가고 우리 집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우동 가게를 한 게 아니고 학원을 했어요. 그때 학원은 골목마다 허술한 집이 있으면 그게 전부 학원이에요. 흔한 거예요. 그 학원을 한 거죠. 그래서 학원이 흔해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학원이 잘 될 거냐고 생각한 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전을 옆에 학원보다도 2배 하자. 그럼 사람이 많이 와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중요한 게 3가지를 골라서 그걸 옆집보다 5%씩 잘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 잘하려면 힘들어요. 15% 잘하려면 천재가 돼야 돼요. 5% 잘하는 맘만 먹으면 돼요. 그래 5% 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뭘 5% 잘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뭘 5% 잘할까? 그래서 뭘 5% 잘했는지 이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2개 놔두고 요게 더 나으냐 요게 더 나으냐 그러면 금방 알아요. 요게 낫다고요. 10% 더 나으냐 15% 더 나으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0% 낫게 할 필요가 없어요. 5%만 낫게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고개 나왔다 그래 다 그리 와요. 그러니까 내 원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라이센스 안 받고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운전기사가요. 그만두면서 삼겹살 가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가르쳤습니다. 이 삼겹살 가게 틀림없이 잘하는 법 내가 가르쳐줄게. 삼겹살 가게 많지? 많아요. 꼭 이렇게 해라. 가장 중요한 점 3개를 골라가지고 옆집보다 5%씩 잘해라. 틀림없이 성공한다. 이름이 나간 다음에 한 서너 달 뒤에 전화 걸었더니 아이고 회장님 말이야 눈꽃 뜰 사이 없습니다. 마누라하고 저하고 처제까지 붙어도 다 해내지를 못합니다. 대성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우동 가게 하세요. 흔한 거요. 그래가지고 내 하는 원리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3개 포인트를 잡아서 5%씩 잘하면 돼요. 그럼 학원은 어떻게 5% 잘했냐? 학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 지금하고 달라요. 그게 뭐 70년대 초니까요. 그때는 유명 강사가 있어야 학생이 와요. 근데 강사는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학원하고 강사하고 절반 갈라요. 100원 수입하면 50원 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유명한 강사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강사를, 네, 됐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다른 학원보다도 5%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대답이 지극히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보통 학원에서는요. 100명이 수강생이 100명이 왔어요. 그럼 가야하면서 헤아려 봅니다. 100명 왔구나. 그럼 이 중에 수입이 200만 원이니까 내년에 100만 원 들어오겠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월말에 가지고 월급 타러 가면은요. 70명밖에 안 줘요. 70명까지 반 갈라요. 원장 보고 왜 100명 왔는데 70명? 5장은 경찰서장이 부탁해 줬고, 석장은 세무서장이 부탁해서 줬고, 2장은 소방서장이 부탁해서 줬고, 그래서 실제로 돈 낸 사람이 70명밖에 아니야. 그게 선생님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나는 어떻게 하면 100명 들어왔으면 100명 착 갈라줬어요. 경찰서장이 부탁하는 거는 학원 돈으로 수강료를 끊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5%가 나은 게 아니라 뭐 200%가 나은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재즈라고 잘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내 창의적. 다른 학원 원장들하고 내가 뭘 달리 했어요? 다른 원장들하고 일반 장사하는 사람하고 내가 달리 한 거는 흔한 거 했다는 거고요. 그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내 학원이 잘 됐다는 거는 뭡니까? 5% 잘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5% 잘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귀중한 자료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못 산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 잘 되거든 나 내한테 편지 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게 영어교육, 수학교육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시간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6단계. 116. 11은 한 달에 1시간. 6은 읽고, 외우고, 교훈을 빼내고, 경험을 나누고, 실천할 걸 정하고, 점검하고. 이게 수학입니다. 그리고 인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나의 인생 헌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나의 인생 헌장은 1, 30이에요. 1은 인생의 목표, 3은 남나 1, 10은 실천해야 될 10가지. 그 한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시간 동안 116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인데 설문지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채워주시고, 설문지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집에서 실천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하나 쓰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박약회 선생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의 통지가 갈 겁니다. 한 달에 1시간씩 어느 장소에 오면은 실습을 할 거다. 한 가지씩. 한 달, 그 달 실습할 거다. 실습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또 그 다음 달 기다리면 또 한 번 실습하고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박약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문지에 좀 답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